기아차가 올해 임금단체 협상을 진통 끝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4주 연속된 부분 파업 끝에 11년 만에 임금이 동결이 됐고 연장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 때문에 노조가 요구를 했던 잔업 복원에 대해선 30분에서 25분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한편 올해 완성차 업체 대부분이 노사 협상을 원만히 타결을 했는데 업계가 코로나19 여파와 수출 부진 등 어려움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사들 내년엔 다시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실적주의와 함께 전망까지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기아 자동차가 다행히 올해를 넘기지 않고 임금단체 협상을 타결했다고 하는데요. 좀 관련 이슈들 좀 들어볼까요, 성종 기자? 네, 기아차 노조가 어제죠. 지난 29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투표를 붙인 결과 결국 가결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방금 이하라 기자가 설명해 주신 대로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저는 일반 뉴스에서 조금 보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노사 이 투표 결과를 좀 들여다보면 찬성이 한 58% 정도 그리고 반대가 42%가 나왔습니다. 보통 노조 입장에서 이 임금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벌였을 때 이렇게 반대표가 많이 나온 것은 상당히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거든요. 그 얘기는 일단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 결과가 썩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이해했다고 일단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성과급이나 격려급 지급이 포함되긴 했습니다만 앞에서 얘기 나왔듯이 기본급이 일단 동결됐다는 거. 기본급이 동결된 것이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이거든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종합적으로 이 내용을 평가를 하자면 회사는 명분을 챙기고 직원들은 실리를 챙겼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역시 핵심 쟁점은 잔업에 있었습니다. 잔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연장 근로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근로계약서를 쓸 때는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그럼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근로계약을 작성합니다. 거기에 쓰여 있는 숫자가 이제 그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쓰여 있는 것이고요. 그 밖에 이제 추가로 일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직원한테 이제 추가 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바로 잔업을 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는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주 52시간을 넘으면 이제 불법이 되기 때문에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잔업을 최대한 확보를 하면 결국은 급여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서 노조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원하게 마련입니다. 제가 사실은 노조 위원장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아니죠? 이 회사에서 노조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승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어쨌든 이제 기존에 과거에도 이제 기아차가 관행적으로 30분 정도 하루 30분 정도의 잔업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이 통상임금 관련 판결 이후에 회사에서는 이제 비용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잔업을 인정하지 않겠다. 하루 8시간만 일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받던 수당이 없어진 거니까 사실 임금이 좀 깎인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회복해달라, 복원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고 그것이 이번 노사협상의 최대 쟁점이 됐던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기존 복지를 줄이지 않는 한 잔업을 회복시켜줄 수 없다. 왜냐하면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맞서 오다가 결국은 노조가 요구한 30분을 다 들어주지는 않고 25분으로 절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노조의 요구를 다 들어준 것이 아니라 조금 깎았다라는 명분이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현대차가 앞서서 이 잔업을 복원했거든요. 그게 바로 하루 25분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기아차도 이 잔업을 복원했다는 것에서 일단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작년 현대차 평균 연봉이 9,600만 원인데요. 이것을 이제 시급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 30분 잔업을 했을 때 월 57만 원 정도의 추가 수당을 받게 됩니다. 월 6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1년이면 7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근데 25분으로 줄면서 월 한 47만 원, 월 50만 원 정도면 1년에 600만 원 정도의 추가 급여를 확보한 거니까 사실은 그렇게 보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네. 뭐 그래서 실리란 얘기가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임금 네. 인상률로 따지면 한 7% 정도로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네. 회사 입장에서는 겉으로 공표되기에는 기본급이 동결됐다라고 네. 하니까 경영진 입장에서는 뭔가 할 말이 있는 거고 네, 네.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 수당이 또 생기는구나 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네. 어쨌든 이 과정에 지난달과 이번 달에 기아차는 부분 파업이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 파업으로 발생한 생산 손실이 한 4만 7천여 대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것은 기아차 한 달치 내수 판매량과 맞먹는 물량이어서 사실 조금 상당한 좀 손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성 기자가 노조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고 시청자 여러분도 빨리 이해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앞서 얘기했지만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9월 말에 이제 타결이 됐는데 내용이 지금 기아 자동차와 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2년 연속해서 파업을 하지 않고 타결했다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거든요. 안타까운 건 아직 르노 삼성은 이제 타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 내년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코로나와의 연관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재 기자? 네. 일단 성명서를 보면요. 이 최종태 기아차 노조 지부장이 이런 네.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조금 더 투쟁하고 사측을 압박할 수도 있었는데 멈출 시점, 그러니까 시점을 판단했어야 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노조뿐만 아니라 기업도,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함께 힘들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노조 측의 입장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라는 네. 인식이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여론도 의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최근 그 경제가 많이 좋지 않다라는 게 한 지표에서 확인이 됐는데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습니다. 뭘 발표했냐면 12월 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고 해서 네. 이게 뭐냐면 제조업의 그 지표가 잘 되었느냐 이걸 체감할 수 있는 그래서 BSI라고 우리가 흔히 네, 쓰거든요. 네. 그래서 100을 넘으면은 기업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체감을 하는 거고 네. 100이 넘지 않으면 이제 비관론이 좀 확산이 되고 있다 기업 내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자동차 업황 BSI가 안 좋게 나와서 평균 점수를 깎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한 달 사이에 자동차 업황 BSI가 16포인트나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이 자동차 업체에서 부분 파업 등이 이제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부품을 제공하는 부품 제조 업체 등의 체감 경기가 나빠졌는데 이 영향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부품 업체는 대기업보다 자금력이 취약하잖아요. 네. 이런 한계점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 수출이 안 좋았던 영향도 있었습니다. 네. 1월부터 11월까지 수출 판매 대수를 살펴보니까요. 네. 이 완성차 5개 업체를 기준으로요. 171만 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이것이 올해 한 달 기준으로 해서는 한 20만 대씩 판매가 된 건데 이 12월에 20만 대가 추가적으로 판매가 된다고 해도 200만 대를 하회하게 되는 건데요. 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4년에 처음으로 200만 대를 넘은 이후 판매 대수가요. 2020년 그러니까 올해는 이것을 처음으로 16년 만에 하회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20% 정도 급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외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면서 수요가 부진했던 영향으로 보이고요. 이 업체들은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내수 판매에 굉장히 열을 올렸습니다. 굉장히 공을 들이는 모습으로 판매량이 총 147만 대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한 6%가량 는 수치인데요. 이것은 또 18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 수출과 내수 판매 비중이 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출은 회복세를 보이고 내수는 조금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업계 협상이 문제도 있고 수출 회복에 대비해서 생산성을 갖추려면 이런 노사 관계가 좀 안정화돼야 한다 이런 네. 업계의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 대표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차, 이제 미래차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자동차 그 실적이라든지 또 내년 업황 전망 이것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성종 기자가 좀 전해주시죠. 네, 제가 앞서서 인단협 타결 뒷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네.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네. 일단 빠르게 올해 실적과 내년 업황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네. 있는데 현대차의 올해 실적을 보면요. 일단은 매출은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네. 영업이익도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난 3분기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품질 비용을 조금 상당히 많이 반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3분기에 적자를 전환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올해 영업이익을 봤을 때 상당히 현대차도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내년 실적 전망이 상당히 지금 역대급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115조 원으로 지금보다 한 10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6조 7천억 원 정도로 올해보다 상당히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매출이 전년보다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조금 줄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4분기에 분기별로 봤을 때 실적이 상당히 좋다. 기아차도 그렇게 보면서 내년 실적 전망 역시 기아차도 역대급 지금 매출 67조, 영업이익 3조 8천억 원 정도가 예상된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년은 또 어떨 것이냐 궁금하실 텐데 현대차의 제네시스 브랜드의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아차도 인도 공장의 생산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적 개선 예상이 되고 또 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는 가운데 친환경차, 그러니까 전기차나 수소전기차 판매에서 현대기아차가 처음으로 올해 지금 30만 대를 돌파했거든요. 그런 네. 점에서 앞으로 또 현대기아차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 제조업 노조가 이제 강성 노조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투자 전망에 있어서는 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전망도 밝게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렇게 노사 화합이 좀 잘 돼서 아직 타결 못한 기업들도 이런 장밋빛 전망에 좀 부응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져보겠고요.